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용서하지 마세요입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미움이 강할 때 용서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저절로 올라오고 가라앉히게 허용하세요. 화가 나도 괜찮아요. 미움을 허용하세요. 하지만 미움에 빠지지 마세요. 미움을 착한 마음으로 돌리려 하지 마세요. 감정이 강할 때는 허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정을 통과시켜 보세요. 감정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끝이 나도록 지켜보세요.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의 본질을 알아차려 보세요. 감정이 뭡니까? 그냥 일어나는 생각일 뿐입니다. 허공에 부는 바람처럼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있지 않고 환영처럼 잠시 나타나지만 비어 있습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흩어지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약해집니다. 시간은 몸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치유합니다. 시간이 정말 약입니다. 상처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공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공이 치유입니다. 치유의 시간, 치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 9개 면소지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또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천면 중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산리는 가운데 중자, 매산자, 말리자를 씁니다. 가천면 소재지에서 59번 국도 가천로 따라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김천 방면 도로와 대가천 성주댐 뚝 아래에 있습니다. 1895년까지 건파방에 속했고 1905년 대가면에 편제되었다가 1973년 가천면에 이속되었습니다. 강정, 머지매, 안뜸, 강정, 도장골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77가구의 인구는 165명입니다. 옛날 중국 하북성 지역의 중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랑캐 저기 천일주를 잘 빚었는데 이 술을 마시면 천일 동안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산의 술맛과 이곳의 물맛을 비유한 데서 중산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강정 있습니다. 강강자에 정자를 씁니다. 중산리 경계면 마을로 성주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강변에 큰 정자가 있다고 하여 조선 선조 때 우성지를 지낸 괴산 배상호가 지은 동명이라 합니다. 숙종 때 성산인 고촌 배정휘가 그의 5형제 간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이곳에 석호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10가구의 인구는 19명입니다. 그리고 머지매는 원지산이라고도 합니다. 원지산은 멀원자, 갈지자, 매산자를 씁니다. 가야산맥이 수도산을 거쳐 염속산에서 일맥이 동남으로 뻗어 도산이 되고 서남방에 수려한 창해와 대가천의 깨끗한 물이 넉넉히 흘러 산수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가천면 소재지에서 서북 2km 거리에 있는 금천으로 통하는 도로와 접해 있고 마을 서편에 성주댐이 있습니다. 머지미의 지명 유래는 가야산 전기가 형제봉과 독용산성을 거쳐 고루산으로 쏟아져 내림을 도산이 받아 막은 형상이라 하여 원산이라 합니다. 원산은 문짝이 닫힐 때 문틀에서 맞추어 먹도록 고정장치하는 물체로 나무, 돌, 쇠를 뜻합니다. 반대로 먼 산 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한자로 원산이 되었다는 설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머지매는 원래 건파 공방이었는데 1895년 건파면에 속하였고 1905년 대가면이 되었고 1973년 가천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성산인 괴제 배상호가
만연을 복거한 곳이며 대수가 먼 자손인 예손이 살고 있습니다. 선조 때 고고 옛고자의 언덕고자인 이 광엽이 입향 세거했고 숙종 때 밀양인 박시윤이 입향하여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상주 목사를 지낸 백추 1535년에서 1594년까지 생존한 이가 임난 때 인동과 고목 등지에서 창의 전사에서 그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뜸이 있습니다. 머짐이 안쪽에 있는 마을로 성산 배시들이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골과 찬석골, 중미, 중산이 있습니다. 마을 뒤 도산을 도장골이라 불렀는데 옛날 이곳에 많은 가구가 마을을 형성하였고 농가가 다 부여하여 한 농가의 벼를 천석이나 농사하였다고 천석골로 불리다가 후에 산적의 침탈을 받아 동리를 현재의 중산리로 옮겨온 후 중산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유적으로는 중산리에는 도산제가 있습니다. 가천면 중산리 머짐의 마을 위 서쪽에 있는 가천 상수도 정수장 좌측에 동남향하여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묵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낸 성산인 배상보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64년 건립한 제실입니다. 그리고 영경제가 있습니다. 가천면 중산리 강정마을의 성주호 제당 좌측 상기슭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엽 유학자 청주인 한두영과 배위 의인 목천우 씨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2009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금수면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수면은 쇠금, 물수자, 난면자를 씁니다. 금수면은 군의 서부에 위치한 중산간 지역으로 서북쪽으로는 고산 협곡이 둘러 김천시와 군계를 이루고 동남쪽으로 경사면의 농경지가 분지를 형성하여 가천, 대가, 벽진과 접하는 등 동서를 축으로 길게 타원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김천시 정산면의 1313m의 수도산에서 발원한 대가천이 동류하여 성주호에 들어가 이 물이 군 전역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대가천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옛부터 시인 묵객들에게 회자되어 왔으며 특히 1540년에서 1603년까지 생존한 동강 김우홍과 그리고 1543년에서 1620년까지 생존한 한강 정구를 비롯한 1552년에서 1598년까지 생존한 청위당 이성 그리고 1612년에서 1686년까지 생존한 월담 여효사 그리고 1815년에서 1900년까지 생존한 삼위연 정복추 등 유학자들의 유적지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성주호 상류에 있는 무학정, 일명 배바위와 선바위는 한강 정구 무을 9곡 중 3곡과 4곡으로 명성이 나 있어 성주호 주변 관광 개발이 본격화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수면은 고려 이후 건물법이라 불러왔으나 1845년경 목사 김횡이 관내의 우원하고 괴이한 이름을 가진 방명을 고치면서 건물법방을 지금의 금수방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속 금수방으로 불러오다 1895년 고종 32년 5월 지방관제 개정 때 금수면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914년 3월 군면이 폐합되어 정산면과 가천면 상은 대가면 명천동이 본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면의 생활권은 국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면 소재지에서 봉두리를 넘나드는 남티제를 경계로 하여 광산, 명천, 어언리는 동부권에, 후평, 봉두, 무학, 영천리는 서부권에 속하는
두 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서부권의 중심지인 봉두리가 1992년 성주댐이 완공되면서 수몰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대구에서 군산 간 국도 30호선이 댐 주변에 새로 개통되어 동서를 관통하게 되어 지금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했습니다. 면 전체 면적은 74.74제곱킬로미터로 이중 임야가 83%인 62.16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1965년 1149가구의 인구는 6,835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되어 2013년 12월 말에는 682가구에 1,179명으로 인구는 약 82%가 감소했습니다. 면 내 교육기관으로는 1980년대 후반까지 금수, 봉두, 무학 3개 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2개교가 폐교되고 무학 초등학교만 분교로 남아있으며 2013년 10월 현재 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는 무월구곡 이외에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280호인 구강제와 제281호인 영모제를 비롯한 산성지, 고분, 제사 등 많은 문화재들이 산지에 있어 문화관광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 내의 주된 산업은 농업으로 벼농사 외에 참깨, 들깨 등 밭작물이 주종을 이루고 왔으나 과수, 양봉, 버섯과 관광산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의 법정리와 13개의 행정리, 3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수면 광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산리는 넓을 광, 매산자, 말리자를 씁니다. 국도 30호인 대구에서 군산 간 도로와 1번 국도인 대천과 금수 간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금수면의 소재지 지역입니다. 마을 지형은 동서남북 4면 중 3면이 산과 고개를 둘러싸고 있고 대가면 대가천으로 통하는 남쪽 한 곳만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 분지형입니다. 광산리 명칭은 정확한 유래가 전해오지 않으나 경산지 등 성주 관련 지지에 의하면 조선 중엽 이전에 이곳에 광대원이란 여군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따온 이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죽전, 평촌, 골마, 덕만리, 오당, 중평 등 6개 자연마을을 묶어 광산리라 하였습니다. 지역 내 평촌과 골마 마을에는 성산여시, 덕만리 마을은 순천 김씨, 오당 마을은 장수 황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월담 정사, 삼이당, 천산제, 영사제, 일학제, 김윤도 효행 정력학 등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지역 내 기관은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성주농협, 금수지소, 보건지소 등이 있고 1935년 9월 15일 개교한 후에 2274명을 졸업시킨 금수초등학교는 1999년 폐교된 후 현재 금수문화예술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행정리를 합하여 158가구에 263명이 살고 있습니다. 광산 1, 2에는 원터, 주막덤, 죽전, 광대원이 있습니다. 죽전은 대죽자에 밭전자를 쓰고요. 광대원은 넓을 광, 큰대, 담원자를 씁니다. 면소지지 마을로 옛 금수초등학교 앞길에서 금수경찰서 위쪽까지 도로변 좌우 남북으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옛날 여건제도가 있을 때 이곳에 광대원이란 원이 있어서 마을 이름을 원터 광대원이라 불렀다 합니다. 광대원은 대가면 대천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퇴계원과 함께 고을 서쪽 숙박 기능을 담당한 역사적 장소로 전해옵니다. 면사무소 주변 마을은 옛날 마을 뒷산에 대나무가 무성하여 죽전이라 불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조 2조 판서를 지낸 문익공 귀암 이원정이 저술한 경산지에 의하면 광대 원촌에 조선초 수군 도만호 벼슬을 한 배치가 살았습니다. 문과에 급제하여 사제에 감정 벼슬을 한 그의 오세손 배덕문과 그 아들 수사 배슬이 계속해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대가면 도남리에 거주하는 성산 배씨들이 이곳에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내에는 면의 주요 기관인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서부농협, 금수지소, 보건지소 등이 있으며 마을 초엽에는 지역 내 예술의 전당인 금수문화예술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출소 옆 도로변에는 효자로 이름난 1904년 광무 8년 조정에서 효자 정려가 내려진 순천인 김윤도의 효행 정려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과 골마 마을을 합하여 83 가구의 인구는 139명입니다. 평촌이 있습니다. 평평할 평자에 마을 촌자를 씁니다. 면 소재지 서편에 있는 경찰서와 천주교 금수공소 사이에 있는 마을 진입로를 따라가면 오른편으로 세천을 끼고 동북으로 나지막한 산 언덕이 둘러쳐진 평탄한 지역에 있는 마을로 마을 내에는 한옥 고가가 밀집해 있어 옛날 반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을은 조선조 중엽 유학자 월담 여효사가 벽진에서 이곳으로 입향한 후 약 350년 이상 그 후손인 성산 여씨가 세거해 오고 있는 집성촌입니다. 마을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마을이 위치한 곳이 산촌 중에서도 덜판이 평탄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월담 여효사가 입향한 후 평평한 덜판에 마을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옵니다. 김천시 정산면에 여효사의 산소가 있는 마을도 같은 이름을 따 평촌이라 칭한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 도로변에는 월담 여효사 유업이와 성산 여시 인사들의 공적비가 있으며 마을 중앙에는 월담 종택이 있습니다. 마을 뒷산 아래에는 여효사가 강학을 위해 건립한 월담 정사가, 마을 동편에는 금수면장을 역임한 수헌 여이진 삼형제의 효성과 우위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삼위당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주 소득은 양봉이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버섯과 참외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마, 남계가 있습니다. 남계는 갈대로 강 이름 로자, 신의 계자를 씁니다. 평촌 마을 서편으로 도로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촌 마을과 같이 월담 여효사의 후손이 모여 사는 성산 이시 집성촌입니다. 전해오는 마을 유래는 경산 좌수사를 지낸 어떤 사람이 약 300년 전에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으며 마을 옆에 푸른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푸를 남자에 신의 계자를 합쳐 남계라 이름 지었다 합니다. 남계의 의원은 사물의 시초 혹은 진리의 원찬을 뜻하는 것으로 공자, 가의에 양자강의 바른 계곡 상류에 세천이 있어 술찬을 띄울 만하다 하여 남상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비유하여 남계라 하였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뒷산 봉우리를 황새봉이라 부르며 이곳에 해마다 황새, 외가리가 날라와 서식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나 지금은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산 이리에는 덕만리, 덕촌이 있습니다. 덕촌은 덕덕자에 마을 촌자를 씁니다. 광산 1리, 광대원 마을 서편, 성집골 하당 구릉지에 동양한 마을로 소재지에서 성주호, 봉두리로 넘어가는 도로 서쪽에 있습니다. 조선초 개요정난 때 수양대군에게 화를 입은 절제 김종수의 일족인 순천인 충정공 김유양의 네 아들이 화를 피해
뒤에 각지로 언둔할 때 현감을 지낸 김사승이 수르면 남언니 남창 마을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후손으로 호군벼슬을 지낸 김연이 선조 때 1572년경 남창에서 이 마을로 입향한 후 그 자손들이 400년 이상 세거에 오고 있는 순천 김씨 집성촌입니다. 마을 유래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해마다 풍년이 들고 번창해서 덕이 많은 마을이라 하여 덕촌이라 하였으며 후에 덕만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덕만리는 덕을 숭산하는 마을이란 뜻으로 덕 더하기 만리로 만리는 진만리 가천 용사리를 말합니다. 그 오도 말한 선남 오도리와 같이 마을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설도 있습니다. 마을 뒤 구릉지에는 조선 영조 4년인 1728년 3월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을 창의하여 분무원공 공신에 놓곤된 김여흠을 추모하는 천산제가 있으며 마을 중앙에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김여성을 추모하는 영사제와 김병권을 추모하는 일학제가 있습니다. 마을 뒤 성지산 중턱 지점 바위 너들에 성지꿀이라는 바위꿀이 있으며 속설에 옛날 호랑이가 살던 호랑이꿀이라고 전해옵니다. 33가구의 인구는 60명입니다. 그리고 광산 삼리에는 오당이 있습니다. 오당은 나오자, 벽오동 오자를 쓰기도 하고 집당자를 쓰기도 합니다. 면 소재지에서 대천으로 향하는 도로 서쪽에 있는 광린들 서쪽 언덕에 있는 마을로 도산, 도장골산 526.8m 산 아래 동양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 중엽 윤중이 이 마을에 들어온 후 오당이라는 서당을 열어 한학에 뜻있는 사람을 모아 한문을 연구하였다 하여 마을 이름이 오당이 되었다 하며 오동나무 아래 수당이 있다 하여 수당 이름을 오당이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으로 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을에는 황윤중이 임진왜란 때 한양에서 이곳으로 입향한 후 후손들이 계속 세거하여 창원 황씨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중평과 동산 마을을 합하여 42가구의 인구는 64명입니다. 그리고 중평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와 평평할 평자를 씁니다. 광산 2리 덕촌마을과 광산 3리 오당마을 사이에 10가구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옛날 한학에 뜻있는 면내의 고성이 씨가 오당마을의 서당에 다니는데 길이 멀어 불편하므로 오당과 덕멀리 사이의 완만한 곳에 새로 마을을 개척하였는데 두 마을 사이에 평평한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중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오며 고성 이씨들이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오당 마을에는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 있습니다. 동역동자에 매산자를 쓰고 또 외티가 있습니다. 면소재지 입구 군도 1호선에서 명천리로 넘어가는 도로초의 부분 산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광대원의 동쪽 산 아래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동산이라 하였다 하며 고개 아래 외따로 있다 하여 외티라 부른다고 전해옵니다. 지금은 주위에 몇 집이 축산과 과수 등 복합 영동을 경영하고 있으며 마을로서 기능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 광산 1, 2에는 광대원이 있습니다. 소재지에 있었던 조선시대 여군으로 지금 위치를 알 수 없으며 1677년경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1, 2 평촌에는 월담 정사가 있습니다. 마을 뒤에 살록 아래 남양하여 있는 건물로 조선 중엽 유학자 월담 여효사가 강학과 잠식 서식 목적으로 건립한 정자이나 풍으로 퇴폐하여 그의 학덕을 추모하여 1920년 향내 사림과 자손들이 중건하고 1969년 후손들이 다시 중수하였습니다. 건물은 소설대문과 토석 담장이 둘러진 대지 내에 남양하여 본당인 정사와 사당인 모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위당이 있습니다.
마을 동편의 남양한 건물로 여효사의 8세 손인 수원 여이진, 은암 여항진, 수암 여소진 3형제의 독실한 우위를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1978년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광산 1, 2 광대원에는 김윤도의 효자 정력악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입구 도로에 있고요. 1904년 광무 4년에 경상도 관찰사 이윤용이 조정의 명으로 김윤도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입니다. 김윤도는 부친이 병환에 손가락을 끊어 수혈하여 3일간 더 수명케 하였으며 모친의 병에는 비둘기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백방으로 구하던 차 하늘을 날던 비둘기가 갑자기 문틀을 받아 떨어져 이를 복용시켜 병을 완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담 여효사 유업이가 있습니다. 평촌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여효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68년 유업이를 세웠으며 글은 진성인 이만좌가 짓고 여상안이 있었습니다. 유업이는 면사무소 옆에 있었는데 40년 전 지금 위치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수 문화예술마을입니다. 1935년 10월 1일 개교하여 총 2274명을 졸업시키고 1999년 3월 1일 폐교된 검수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하여 2000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예술마을은 미술, 연극, 풍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예술 창작 공간으로 청소년과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북문화예술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경북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연구 등 문화예술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1위에 덕만리가 있습니다. 덕만리에는 천산제가 있는데요. 마을 뒤 구릉지에 동남향하여 있는 건물로 조선 영조 때 이인자의 난에 창의하여 분무원종 공신에 녹혼된 1680년에서 1746년까지 생존한 김여흡의 덕행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16년 세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영사제가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동남향한 건물로 조선 후기 유학자 1684년에 출생한 김여성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43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일학제가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순천김씨 덕만리 문중 종택 내에 북향한 건물입니다. 조선 말기 유학자 순천인 1825년에서 1897년까지 생존한 김병곤이 효행으로 정려를 받은 부친 김도윤의 뜻에 따라 1891년 고정 28년에 정침을 건축한 후 정침 옆에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김병곤을 추모하는 제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창근의 꼬마야입니다. 꼬마야 꽃신 심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에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금수면 명천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명천리는 발글명 내천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명천리는 금수면 동쪽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로 동쪽으로 화엄천과 흥산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대가면 흥산리와 면계를 이루고 서남쪽으로 대가면 옥년, 옥화, 도남리와 북쪽으로 산줄기를 경계로 벽진면과 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애근해제를 경계로 광산리와 접하고 있어 남서와 북쪽 삼면이 산줄기로 쌓여 있고 동쪽만 트여 있는 아늑하고 조용한 농촌 지역입니다. 명천리는 조선시대 대가방에 속한 지역으로 1895년 5월 각 방의 명칭이 면으로 바뀌면서 대가면이 되었습니다. 1914년 3월 각 면을 통폐합할 때 대가면에서 금수면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천리는 명칭 유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대내 죽천, 대죽자의 내천자에서 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생활 환경은 대내에서 면 소재지 광산리로 통하는 도로가 확 포장되기 전까지는 행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생활권이 벽진과 대가에 속해 있었으나 도로 개통 후 지금은 애근의 고개 서쪽 지역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 소득원은 참외와 벼농사이나 지역에 적합한 품목으로 과수, 축산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 행정리에 대내, 세터, 우스름새, 아래수름새, 회봉, 소도골 등 6개 자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100가구의 인구는 183명입니다. 주요 성시는 진주 강시, 밀양박시, 성산 배시, 수원 백시, 성주 이시, 연안 이시 등 특히 우스름제 마을은 밀양박시 집성촌입니다. 마을 남서쪽에는 축성 연대를 알 수 없는 할미산성, 일명 진인산성이 있으며 주위에는 약 50여 개의 고분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유적으로 건세 유학자 박준홍을 추모하는 남덕제와 오시 약천이 있습니다. 명천 1리에는 대내가 있습니다. 대내 마을은 구암 말까지 대가면에 속해 있다가 1914년 3월 각 면을 통폐합할 때 금수면으로 이관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금수면의 동편에 위치한 남양한 마을로 동쪽으로 흥산천을 끼고 있는 오두산 줄기를 경계로 대가면과 접하고 남쪽으로 화엄천이 동요하고 있어 토질이 비옥하고 수원이 풍부해 참외와 특수 작물이 발달한 마을입니다. 마을 지명 유래는 약 300년 전 황성천이란 복술가가 마을을 조성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마을 주변에 대나무가 무성히 잘 자라서 죽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지금은 순우리말인 대내, 대죽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한 성씨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많은 공원을 세운 장봉한의 자손인 안동장씨와 강전의 후손인 진주강씨, 김대생의 후손인 김혜김씨가 세거해 왔으나 산업화에 따른 인홍현상으로 지금은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세터 마을과 합하여 66가구의 인구는 114명입니다. 이 마을에서 소도골로 향하는 도로 중간 지점에 오시 약천이라 새겨진 약샘이 있으며 1996년 간행한 성주 군지에는 대내 마을 앞에 폭포가 있었는데 장관이며 그 옆에 의성인 동강 기무홍을 모신 서원이 있었는데 200년 전에 회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출처와 위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터, 신기가 있습니다. 새 신자에 터 기자를 씁니다. 대내 마을 서쪽에 있는 이 마을은 전에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약 300년 전 대내 마을에 살던 황영호의 농부가 이곳으로 옮겨와 마을을 개척하였는데 대내 마을 옆에 새로운 마을이 생겼다 하여 세트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현재 40가구의 인구는 70명이 거주하고 참외, 과수 등 특수 작물과 축산업이 주 소득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천 1위에는 우스름제, 수음이 있습니다. 수음은 물숫자에 소리음자를 쓰고 덕산은 덕덕자에 매산자를 씁니다. 명천리에서 면소재지인 광산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애근해제 아래에 있는 마을로 약 300년 전에 박수목이 처음 입항하였다고 전해옵니다. 또 숙종조의 칠곡 양목에서 성주에 입항한 영월헌 박시운의 자손이 마을에 세거하게 되면서 밀양박씨 집성촌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유래는 마을에 봉소리미란 숲이 있었는데 숲 이름이 되는 봉은 봉세봉, 덕덕자를 씁니다. 이게 봉덕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서 덕자를 따서 덕산이라 하였다는 설과 옛날 이 마을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골짜기 계곡 옆에 집을 지어놓고 낮에는 열심히 밭을 갈고 밤에는 부지런히 책과 씨름하여 과거에 열중하였으나 낮에 땀 흘리며 농사일을 하다 보니 잠을 이기지 못해 밖에 나가 계곡물 소리로 잠을 깨우고 마침내 과거에 합격하여 거미 환영하였습니다. 훗날 집 옆에 계곡물을 바라보며 물소리로 잠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을 회상하며 수음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후 수음이 수름으로 음이 바뀌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남쪽에는 축조 연대를 알 수 없는 할미산성과 명천 고분군이 있고 산줄기가 북쪽으로 뻗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을 남쪽 살록 아래 건세 유학자 1888년에서 1956년까지 생존한 박준홍을 추모하는 남덕제가 있습니다. 아랫수름제와 화봉마을을 합하여 34가구의 인구는 6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수름제 화음이 있습니다. 화음은 벼화자에 소리음자를 씁니다. 우스름제 마을 아래 명천도로와 대가면 도남리로 넘어가는 농로 삼각 지점에 있는 마을로 약 250년 전 한 건면한 농부가 개척하였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유래는 부지런한 농부가 항상 벼베는 소리가 나는 마을을 건설한다 하여 화음시라 칭하다가 화음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하며 마을의 벼는 소리가 나도록 잘 자란다 하여 마을 이름을 화음이라 불렀다 전해옵니다. 아랫수름제라는 명칭은 윗마을인 우수름제 마을과 대비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봉이 있습니다. 돌회자, 봉우리봉자를 씁니다. 금수면 명천리와 대가면 옥화리를 경계하고 있는 회봉산 북쪽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마을은 하만 조씨가 처음 개척하였다 하며 그 후 조선 광조 때 연안인 이성일이 입항하여 그 후손들이 살고 숙종 때 수원인 백도순이 입항하여 후손이 살고 있으나 대다수 외지로 이주하고 지금은 이곳에 10여 세대만 농경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동쪽 큰 회봉골 건너편에는 대규모 축산 농가인 간한 농장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관광농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마을 앞 철용이라는 곳에서 학 한 마리가 날라와 산봉우리를 돌았다 하여 회봉이라 불렀다고 전해오고 마을 남쪽 회봉산에서 발원하는 회봉천이 동북쪽으로 흘러 명천 1, 2 세트 마을 아래서 화엄천에 유입되어 흥산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독굴, 소돌이, 소독골이 있습니다. 소돌이는 바소, 길도, 말리자를 쓰고
소도골에서 소는 차죽이소, 진흙도자를 씁니다. 마을은 금수면, 어언리와 벽진면, 메수리간 경계를 이루는 고갯마루 동남쪽 291.4m인 외봉 산자락 아래에 있는 상감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벽진면에서 금수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마을 유래는 약 400년 전에 이 마을에 입향한 김영김 씨가 임진왜란 때 마을 뒤 작은 굴 속에서 피난하였다 하여 소도굴로 부르게 되었다 하고 소도굴을 일명 소도리로 부르기도 한다는 설과 소도는 사만시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를 말하며 이곳은 난세의 은사들이 안빈 낙도할 수 있는 외부의 사악한 기운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하여 소도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에는 건년까지 약 15가구의 농가가 거주해 왔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타지로 이주하고 지금은 독가촌 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는 명천 1, 2 대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시 약천이 있는데요. 대내 마을에서 소도골 마을로 가는 농로를 따라 1km 가면 길 옆에 작은 바위에 오시 약천 김혜용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 새겼는지 알 수 없으나 김혜용이 약샘을 발견한 사람인 듯 하다고 합니다. 표석은 원래 농로변에 있었으나 농로 포장 공소로 1m 옮겼다고 합니다. 혹자에 의하면 오시 약천은 옷 약샘이라 하며 옷 약샘의 이두어라고 합니다. 옷샘물은 피부병이나 옷이 올랐을 때 씻으면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처사 영월헌 밀성 박공 유업이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는 밀양 박씨 입향조인 박시윤의 유업입니다. 박시윤은 숙종 때 인동에서 대내로 옮겨온 후 천석의 재물을 이루었다 하여 손자인 백계도는 묵가에 급제하여 훈련한 주부를 지냈습니다. 지금 마을에는 그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집터가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대가면 흥산리 오두산막 마을 앞 전력을 세장터라 하였는데 이곳은 묵가에 급제한 박씨 형제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활 쏘기를 연습하던 장소인 사장터에서 유래했다 합니다. 비석은 1969년 세웠으며 비석 앞면에 처사 영월헌 밀성 박공 유업이라 새겼습니다. 성산인 이기원이 짓고 경산인 이상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천 1위 대가 도남에는 할미산성 이렇게 노고산성이 있습니다. 늙은이로 시험이고 매산자를 씁니다. 금수면 명천리와 대가면 도남리에 걸쳐 있는 정상이 315.8m인 야산 정상부를 둘러싼 퇴매식 산성으로 삼국시대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벽은 남쪽과 서쪽은 주로 석축으로 쌓았고 동쪽과 북쪽은 산 정상부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석축이 확인되는 성 남쪽 벽은 길이 70m가량이고 높이 1m 내외로 잔존하는데 너비가 40cm 내외의 활석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성 서쪽 벽 석축은 길이 100m 정도 남아있으며 성 내부에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단이 있습니다. 성 서쪽과 남쪽은 경사가 급하고 동쪽은 마을로 이어지는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북쪽은 길게 뻗어 명천동 고분군으로 연결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옛날 마고 할머니가 치마에 돌을 담아 할미산성과 구미의 금오산성을 함께 쌓았다고 전하기도 하고 가천명 건봉리에 있는 도경산성의 김덕 장군의 부하들이 쌓았다고도 전합니다. 이 외에도 시대를 알 수 없는 명장 전인이 축조하였다고 하여 전인산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명천 1위에는 어언리가 있습니다. 명천리 고분군에는 할미산성이 있는 해발 235m 야산 정상부와 사면에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삼국시대 고분군을 말합니다. 고분군 범위는 남쪽으로는 대가면 자리섬 마을과
개정지 일대, 북으로는 어언리 고름지 일대, 서쪽으로는 금수면 소재지에 있는 금수문화예술촌, 그리고 동으로는 금수 명천리와 덕산 소류지 일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고분 규모는 대략 150기 내외이고 지하에 유존한 유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분 구조는 석곽은 판석을 세우거나 할석을 평적하여 벽을 축조한 것이 대부분이고 봉분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반지상식 또는 지상식의 석실분도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곳은 고령에서 성주, 김천을 잇는 고대의 주요 내륙 교통로에 해당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며 성주 지역의 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천 1위 우스름제에는 남덕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세 유학자인 밀양인 1888년에서 1956년까지 생존한 박준홍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이 1957년 지은 제사입니다. 건물은 명천 1위 덕산마을 남쪽 산록 아래 동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과 지수 지명에서 명천 1위에는 회봉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284.2m이고 회봉천은 회봉산에서 발원하여 흥산천에 유입되는 소하천이고 길이는 1.1km입니다. 그리고 외봉이 있습니다. 높이는 291.4m이고 목사 이수일이 적산에서 요격하였는데 외적이 산에 올라 탄환을 방포하니 목사가 몸소 사졸들에 앞서서 모두 섬멸하였다 하여 외봉이라 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어언리 명천 1, 2와 대가면 흥산 내에는 흥산천이 있습니다. 어언리 상류 적산에서 발원하여 회봉천과 합하여 동류하여서 이천에 유입되는 소하천이고 총 길이는 7.3km입니다. 그리고 명천 1, 2와 1위에는 화엄천이 있습니다. 어언리 고루산에서 발원하여 흥산천에 유입되는 하천 길이는 2.3km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태화의 기러기 아빠가 되겠습니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새도 슬피 우는 모을지 산골에 엄마 구름을 이불을 청각에 가는데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세월이 한가로운 밤중에 날마다 창문마다 등불을 밝은데 엄마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이 길어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소소한 이야기 시간 2부가 되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한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 와서 떨어지는 나무잎을 열심히 주워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처럼 놀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를 따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종 숨바꼭질 놀이도 즐겨했습니다. 그렇게 놀다 지친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소년의 나이도 차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았을 때 나무가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재미있게 놀자꾸나. 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엔 너무 컸는걸.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신나게 놀고 싶어. 내겐 돈이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있겠니? 미안해, 난 돈이 없어.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나무잎과 사과뿐인걸. 이봐, 사과를 따서 도시에 내다 팔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돈이 생길 테고 너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소년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지를 흔들며 말했죠. 얘야, 어서 올라와. 그네도 타고 재미있게 놀지 그러니. 난 너무 바빠서 나무에 오를 틈이 없어. 하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너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아내와 어린애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내겐 집이 없는 걸. 나무는 말했습니다. 이 숲이 바로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을 수는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테고 말이야. 그래서 소년은 나뭇가지들을 베어다가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지요. 그러나 소년은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서 소년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이리 와 놀자꾸나. 난 놀기에는 너무나 늙어버렸어. 소년이 대답했죠. 나는 날 멀리 데려다 줄 배 한 척을 원해. 내게 배 한 척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내 나무 기둥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보렴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럼 넌 먼 곳으로 떠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행복해지겠지.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기둥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나무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사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난 치아가 나빠서 사과를 씹을 수가 없는 걸 소년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내 나뭇가지도 다 잘렸으니 그네도 탈 수 없고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내겐 나무 기둥마저 베어져 있으니 내가 오를 수도 없게 되었고 나도 나무를 타기엔 힘이 모자라지. 아무튼 미안해. 내게 뭔가 남겨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지 뭐니. 한낱 나무 밑둥에 지나지 않아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앉아서 편히 쉴 곳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오, 그래. 나무가 힘들게 몸을 곧게 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제일이지. 이리 와서 앉게나. 그리하여 늙은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예, 이 책은 미국 사람으로 자유롭고 낭만적인 기질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며 자작곡을 노래하는 쉘 실베스타의 작가가 쓴 것입니다. 예술 감각이 뛰어난 그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와 같이 문장을 간결하고 함축한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깊은 철학을 표출해내는 작가입니다. 어린이와 이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지요. 제가 왜 오늘 이 책을 읽어드렸는가 하면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은 페런츠 데이죠.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자녀들이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사회에 효사상의 미덕을 함양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1956년부터 기념해온 어머니날 행사가 확대되어 1973년 3월 30일부터 어버이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이었으며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어머니날 혹은 마더링 선데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와 노인 공경까지 아우르는 효행의 미덕을 강조하는 기념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소년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의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고도 모자란다며 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자식이 자라서 자녀를 낳아본 뒤에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게 되지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요.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어버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이 가히 없어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이 가히 없어라.